자, 오늘은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신규 아파트에서도 마피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피죠. 분양가보다 싸다는 거예요. 분양가보다는 계속 더 오르던 아파트, 이제 2022년처럼 마피가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데, 서울은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무조건 상승한다, 이런 생각이 변하는 기점에 서 있다고 봅니다.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다 하는 것처럼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 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신축 선호 현상, 그리고 또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많았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분양가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 분양권이 거래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보통 마이너스 피 물건의 대부분은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일반 분양물이거나 또는 비역세권에 위치한 작은 단지 아파트처럼 수요자들이 선호할 입지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마이너스 피로 막 나왔지만, 최근에는 신축 전반에서 분양권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이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이제 반전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도봉 롯데캐슬 골든파크, 이 아파트는 총 282세대로 작은 단지인데요. 2021년 12월에 청약을 받았고 내년 7월이면 입주 예정인데, 위치가 1호선 방학역 바로 옆에 붙어있는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전용 84제곱미터가 분양가 8억 9,500만원 정도 했는데, 이보다 3,500만원 낮은 8억 6천만원 또는 8억 7,500만원에 분양가보다 싸게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입주도 하기 전에 매물이 분양가보다 싸게 나온 겁니다. 마피 매물이 뭐 한두 개가 아니라 11개가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하나 포레나미아, 이 아파트 역시 우이신설 노선의 삼양 사거리역과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위치가 참 좋죠. 세대수도 497세대로 중형단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울역이나 광화문 일자리 지역으로 옮겨가는데 30분이면 갈 수 있는 좋은 위치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분양가가 11억 2,299만원 정도 했는데, 이것보다 2천만원 낮게 매물들이 나온 것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이 아파트 전체 매물이 43개가 나와 있는데 대다수가 마이너스 P로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P로 나온 물량이 많은 거죠. 사실 이 아파트는 분양 당시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서 좀 비싸다, 고분양가다, 이런 논란이 있던 아파트긴 합니다. 아파트도 이런 분위기인데 도시형 생활주택 시장은 더 안 좋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쪽 가면 신설동에 신설동역 자이르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2호선 신설동역의 9번 출구가 아파트 입구다 할 정도로 딱 붙어있는 아주 좋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미분양을 유지했었죠. 여기 전용 45제곱미터의 분양가가 8억 5,400만원이었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 1억 1,000만원이나 낮은 7억 4,400만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너무 큰 금액의 마이너스 피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지역에는 청계천 건너 왕십리 뉴타운 2구역 텐질 아파트를 빼면 새 아파트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물이 마이너스 1억이 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신설동역 자이르네가 총 143세대인데요. 네이버의 매물 숫자가 162개니까 뭐 중복 매물도 있겠지만 거의 다 매물로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로 매물이 많은 겁니다. 지금 이 지역에는 이런 매물들이 참 많습니다.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볼 역시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전용 71제곱미터의 경우 분양가가 8억 9,900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8천만원 낮은 매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분양가에 이 정도 마피로 나왔다는 얘기는요, 계약금을 포기하고 던지는 물건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정도로 신규 주택의 가격도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입지가 좋은 아파트, 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주택들의 분위기도 이런데 오피스텔의 경우는 분위기가 사실상 더 안 좋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신설동역 자이르네 오피스텔의 경우는 전용 45제곱미터가 분양가가 8억 73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피가 1억 3,700만원이 깎여서 6억 7천만원대의 매물도 나와 있습니다. 매물 동향을 보니까 처음에는 한 7억 500만원, 7억 2천만원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안 팔리니까 점점 더 내려서 내놓는 매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지역이 전부 서울 강북 지역이니까 뭐 강북 지역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강북만 이런 게 아닙니다. 서울에서 핫한 지역인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하철 9호선 염창역의 아주 작은 도시형 생활주택 아가도스 플러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전용 28제곱미터의 분양가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6억 9,451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5,500만원 낮은 6억 3,951만원에도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작은 평수인데 정말 분양가는 비쌌죠. 사실 아가도 플러스는 전체 세대가 10세대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건물입니다. 이런 경우는 부동산이 미쳐 있을 때 외에는 관심받기가 정말 어려운 단지라고 봐야 되는데, 그때는 이 정도 분양가로 해도 분양이 됐었습니다. 한때 지하철 9호선 역세권이 정말 각광을 받던 시기도 있었죠. 왜냐하면 9호선 라인이 강남
강남과 직결되기 때문에 교통이 좋다, 강남에는 몇 분이면 도착한다, 이런 것 때문에 역세권의 모든 부동산 가격이 올랐었던 적도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곳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지하철역과 붙어있는 단지들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대비 하락한 마피 매물들이 쏟아지는 이유,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물론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시 부동산 폭등기가 온다면 지금 가격보다는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미래 가치를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비싸다. 이게 저는 이유라고 봅니다. 2020년, 2021년 땅값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초저금리의 영향이 있겠죠. 그 초저금리를 이용해서 대출받아 부동산을 분양받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분양이 너무 잘 되니까 너도 나도 땅을 사들여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땅값이 갑자기 천정부지로 막 치솟고 올라간 겁니다. 땅주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한번 좀 세게 불러본 가격인데 개발자들이 너도 나도 산다고 달려드니까 땅값은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분양가는 더욱더 비싸져야만 이게 수지가 맞고, 또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비싸진 분양가는 또 외면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개발자분들이 서로 경쟁하더라, 결국 자기 발등 찍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작은 평수의 주거용 건물들이 필요해졌습니다. 정말 많은 1인 가구가 생겼죠. 1인 가구가 1000만 정도가 되니까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개발자들이 이 소형 주거용 건물을 지어서 분양했습니다. 정말 많이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급되어진 소형 주거용 건물이 만족도가 떨어진 겁니다. 사실 아무거나 막 지어도 팔리던 시절에 들고 나온 차별성 중에 하이엔드 주거용이다라고 해서 오피스텔을 아파트보다 비싸게 분양한 곳도 전국적으로 꽤 많았습니다. 뭐 대전, 부산 여러 군데 아주 많았는데 사람들이 갖는 의문점이 뭐였냐면 이게 이렇게나 비싸야 할 이유가 있을까 였습니다. 어떤 오피스텔을 보면 수영장을 만들어서 입주민들을 쓰게 하겠다, 그리고 호텔처럼 컨시어지 서비스를 좀 완벽하게 하겠다, 조식 서비스를 하겠다 등등의 차별화를 내세웠지만 수영장 같은 것은 이용하다가 결국 나중에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결국 관리비 문제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식 서비스 역시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세대수가 2000세대가 넘지 않으면 이용률이 떨어져서 결국 또 문을 닫는 경우들이 아주 허다하기 때문에 처음에 차별화로 내세웠던 그 좋은 점이 나중에 관리비 폭탄으로 지속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500세대 800세대 또는 뭐 900세대 같은 곳에서 서비스를 계속할 수가 없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거용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경우 가격 대비 결국 그 값어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신축도 신축 나름이겠지만 지금 신축 주거용도 분양가보다 싼 마피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숫자도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제 주거용 부동산의 고가 경쟁으로 소비자들은 정말 피곤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아무 부동산이든 다 돈이 되는 시절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옥과 석을 정말 잘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석을 못 가리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돈도 잃지만 건강마저 잃게 됩니다. 정신을 바로 차려야 옥석을 가릴 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시장, 요즘 오피스 빌딩들이 이제 고급화로 바뀌는 시기가 온 것 같은데 어차피 부동산 경기는 계속 뭔가가 꿈틀대야 경제가 그나마 돌아가기 때문에 멈출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옥과 석, 옥석을 잘 가리셔야 되겠습니다. 표영호TV의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이 옥과 석을 가릴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영상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